애를 써서 다가갈수록 상대가 도망치듯 멀어지는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관계를 붙잡으려 발버둥 칠수록 자기 자신의 가치마저 모래알처럼 빠져나가는 그 공허한 기분을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반면에 누군가를 뒤쫓지 않아도 늘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자연스럽게 주변에 사람이 모이는 이들도 있죠. 그 차이는 결코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핵심은 당신이 에너지를 발산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성취와 정복을 미덕으로 삼는 현대사회에서 우리 여성들은 사랑마저 마치 쟁취해야 할 전리품처럼 여기도록 길들어왔는지도 모릅니다. 늘 관계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역할에 익숙해진 것이죠. 하지만 칼 융의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진정한 여성성의 본질이 아닙니다. 융은 여성적 에너지가 추격이 아닌 오직 현존을 통해 작동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에너지가 본래의 순수한 상태를 유지할 때 그것은 스스로 빛을 내며 상대를 끌어당기는 자력을 갖게 됩니다. 반대로 그 본질에서 멀어질수록 이유 모를 결핍에 시달리며 무작정 상대를 뒤쫓는 악순환의 굴레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 혼자서만 애쓰는 관계에 지치셨다면 오늘 영상은 당신이 사랑과 매력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뒤바꿔줘 내면의 진실을 마주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예뻐지거나 완벽해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저 밖으로 향하던 그 집착의 손길을 거두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당신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자연히 당신 곁으로 흐를 테니까요. 첫 번째로 칼 융의 렌즈를 통해 여성적 에너지를 재해석해 보겠습니다. 흔히들 하는 아주 위험한 착각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여성성이 타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 후천적으로 학습하거나 연기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이런 생각 자체가 이미 내면의 균형이 깨져 있음을 방증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칼 융은 여성성을 연기해야 할 역할이나 꾸며진 이미지가 아닌 우리 무의식 속에 이미 존재하는 원형적 구조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는 이를 아니마라고 불렀는데 이는 감정과 직관 그리고 영혼의 깊은 심연과 맞닿아 있는 생명력 넘치는 흐름과도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신에게 이 에너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여전히 그 근원과 연결되어 있는지 아니면 살아가며 자신도 모르게 그 흐름에서 멀어져 버렸는지가 핵심입니다. 이러한 단절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기 위해 조금씩 아주 은밀하게 진행되죠. 차분해 보이기 위해 감정을 억누르고 약해 보이지 않으려 섬세함을 숨기며 상처받지 않으려고 오직 논리적인 사고만을 우선시하게 됩니다. 그렇게 당신은 사회가 요구하는 효율적이고 통제된 강한 존재로 다듬어져 갑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합니다. 그 과정에서 당신은 자신과 대화하는 법을 서서히 잃어버리게 되니까요. 충분히 느끼기도 전에 반응하고 감정이 차오르기도 전에 행동으로 옮깁니다. 삶의 주인공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타인처럼 자신의 삶을 외부에서 관리하고 통제하려고 만드는 것이죠. 이때 비로소 진짜 내 모습과 보여지는 나 사이에 깊은 괴리가 생겨납니다. 윰은 이성이나 행동의 가치를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자아의 일부분을 잘라내서는 결코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아니마와의 연결이 끊기면 여성성을 잃는 것이 아니라 그 에너지에 접근할 통로가 막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주 기묘한 상태에 놓이게 되죠. 겉보기엔 여전히 기능하고 맡은 바 성과를 내며 살아가고 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선 생동감이 메말라가는 것을 느낍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름 붙일 수 없는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 있을 겁니다. 하루는 효율적으로 흘러가고 모든 것이 통제 아래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정작 혼자가 되었을 때, 연기할 대상이 사라졌을 때 밀려오는 그 알 수 없는 공허함 말이죠. 슬픔과는 다른 무언가 중요한 것이 빠져나간 듯한 부재의 감각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적 억압이라 부릅니다. 감정을 직면하고 해소하는 대신 억누르기만 하면
그것들은 사라지지 않고 신경계에 격혀 쌓여 사고방식과 반응 체계, 나아가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방식까지 왜곡합니다. 당장은 드러나지 않아도 시간이 흐르면 만성적인 긴장감이나 통제 불가능한 감정 폭발, 혹은 막연한 허무함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마련입니다. 반대로 자신의 감정을 판단하거나 억누르지 않고 온전히 마주하기 시작할 때 정서적 조절이라는 새로운 과정이 시작됩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밀어내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비로소 자신과 함께 머무를 수 있게 될 때 끊어졌던 내면의 연결고리는 서서히 회복됩니다. 칼 융은 일찍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시야가 맑아진다고 말했습니다. 밖을 보는 자는 꿈을 꾸지만 안을 들여다보는 자는 비로소 깨어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우리 정신의 정확한 작동 원리입니다. 외부만 바라볼 때 우리는 늘 결핍을 채워줄 인정과 승인만을 갈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선을 안으로 돌리는 순간 구걸하는 행위는 멈추고 비로소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발견은 당신을 완벽하게 만들지는 않지만 당신을 가장 나답게 만들어줍니다. 더는 사랑받기 위해 더 나은 버전으로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외부의 확신 없이도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느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성적 에너지란 당신이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이 들으는 노력을 멈출 때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본연의 향기입니다. 굳이 애써 드러내지 않아도 그 기운은 공기 중에 선명히 흐릅니다. 우리 주변의 흔한 풍경 속에서 이를 떠올려 볼까요? 모두가 자신을 돋보이려 애쓰는 북적이는 공간 속에 그저 가만히 머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말수가 많지도 관심을 갈구하지도 않건만 시선은 자꾸 그에게 머뭅니다. 요란한 화려함 때문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는 내면의 단단함. 그 깊은 실존감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것이죠. 임의적인 행동이 아닌 존재 그 자체의 평온이 매력이 되는 순간입니다. 우리 안의 무의식적 여성성, 즉 아니마와 다시 마주할 때 변화는 외부의 소음이 아닌 나를 대하는 감각의 심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안전을 위해 세상을 통제할 필요도, 상처를 피하려 차가운 논리에 숨을 필요도 없어집니다. 두려움 없이 느끼고 즉각적인 반응 대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죠. 그때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깁니다. 결핍을 채우려 발버둥 치거나 선택받기 위해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비로소 노연합니다. 무언가를 더하지 않아도 존재 자체로 이미 온전하다는 감각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사랑받기 위해 다른 누군가가 되려 했던 익숙한 욕망을 버리는 일은 많은 이가 끝내 도달하지 못하는 영혼의 변곡점입니다. 그러나 그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삶의 처우는 뒤바뀝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쫓지도 정처 없이 헤매지도 매력적으로 보이려 애쓰지도 않게 되죠.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거대한 자석처럼 주변을 끌어당깁니다. 유혹하려 기교를 부려서가 아니라 진정한 자아로부터 멀어지게 했던 가식의 행위들을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이죠. 둘째, 현대인이 빠진 함정입니다. 누구도 직접적으로 말해주지 않지만 수많은 여성의 삶을 지배하는 침묵의 진실이 있습니다. 애쓰지 않아도, 자격을 증명하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가인의 마음 한편에 머물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깎아내고 맞출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이죠. 대신 아주 어린 시절부터 왜곡된 신념의 뿌리가 마음 깊숙이 박히기 시작합니다. 영시적인 교육이 아닌 보이지 않는 기준과 조건부 인정, 그리고 기대를 충족할 때만 주어지는 찰나의 애정을 보며 우리는 사랑의 대가로 완벽함을 학습합니다. 더 유능하고 더 절제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과 함께 자아를 찾는 기나긴 방황이 시작되는 것이죠. 언제부터 쌓아 올렸는지조차 희미한 세상에 맞춘 편집된 버전의 자아를 만들어가는 여정입니다. 성인이 된 당신은 본래의 빛을 잃고 사회에 철저히 길들여진 모습으로 세상 앞에 서게 됩니다. 지민하게 반응하고 냉철하게 사고하며
감정을 억누르는 이성적인 인간으로서 말입니다. 겉으론 단단하고 독립적인 어른으로 보이겠지만 사회는 이를 성숙함의 증표라 칭송하곤 하죠. 하지만 그 이면에서 당신의 소중한 일부가 어두운 무의식의 뒤편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모릅니다. 부드럽고 섬세한 감각, 정답이 없어도 괜찮은, 설명 없이도 온전한 그 원형의 자아 말입니다. 이를 잃어버리는 건 단 한순간의 사고가 아닙니다. 그저 소홀히 대하다 보니 내면의 침묵이 당연해진 것뿐이죠. 칼 융은 이러한 심리적 구조를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 쓴 가면, 즉 페르소나라고 명명했습니다. 페르소나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사회생활과 소통, 관계 맺기를 위해 꼭 필요한 도구니까요. 문제는 가면을 쓴 것이 아니라 가면 속에만 갇혀 살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가면과 자신을 동일시하면 세련된 겉모습이 곧 진정한 나라고 착각하는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타인이 아닌 바로 나 자신과의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미세한 괴리감이 생겨납니다. 끊임없이 성공하고 인정받아도 마음 한구석은 늘 허전할 뿐입니다. 어떤 언어로도 형용할 수 없는 고독한 단절감이 영혼을 잠식하죠. 에밀리가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그녀는 뉴욕의 기술기업 간부로서 속도와 정확성, 통제가 지배하는 환경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빠른 판단과 명쾌한 해결책으로 조직의 핵심이 되었고 위기 상황마다 모두가 의지하는 든든한 기둥이 되었습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그녀는 완벽한 성공신화 그 자체였죠. 하지만 역할극이 끝난 밤 홀로 남겨진 아파트에서 불도 켜지 않은 채 창밖의 인파를 멍하니 바라보며 고요 속에 침잠하곤 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적막한 공허가 파도처럼 밀려오는 순간입니다. 성취가 부족해서도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단지 모든 것을 통제하는 삶에 너무나 익숙해진 나머지 정작 자신의 숨결을 느끼는 법을 잊어버린 것이죠. 비극은 세상이 이런 위태로운 상태를 결코 경고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세상은 당신의 강인함을 지켜세우고 독립적인 태도를 인정하며 굴레를 더욱 공고히 만듭니다. 스스로를 통제하는 힘이 가치 있다고 믿게 되면서 지금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되죠. 하지만 여기서 역설이 시작됩니다. 타인의 시선에 완벽해질수록 당신의 본연의 모습과는 점점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사회가 기대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다듬을수록 정작 그 껍데기 속에서 당신의 영혼은 갈 자리를 잃어갑니다. 모든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고 더 이상 누구에게도 보여줄 연기가 필요 없는 순간이 오면 그 어떤 성공으로도 채울 수 없는 거대한 공허가 드러납니다. 카를 융은 페르소나를 두고 복잡한 체계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개인의 의식과 사회 사이의 타협점이자 외부 세계에 특정한 인상을 남기기 위해 고안된 가면인 셈입니다. 동시에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가리는 도구이기도 하죠. 이것은 비난이 아닌 인간 심리에 대한 정교한 묘사입니다.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 가면이 필요하지만 그 가면 속에서만 살다 보면 결국 진짜 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가장 위태로운 점은 가면을 썼다는 사실이 아니라 어느 순간 그것이 가면임을 망각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자아를 경험하는 방식뿐 아니라 타인과 맺는 관계의 본질까지 뒤흔들어 놓습니다. 페르소나를 앞세워 사람에 대할 때 우리는 영혼의 울림이 아닌 정해진 역할극을 통해 연결되려 합니다. 진심 어린 만남 대신 무대 위의 연기를 펼치는 셈이죠. 그렇게 조율된 두 모습이 만날 때 진짜 자아는 소외됩니다. 겉보기에는 안정적이고 논리적인 관계가 정작 깊이 있는 유대감을 형성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맞지 않아서가 아니라 관계 안에서 각자의 본연의 모습을 드러낸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현대사회가 파놓은 함정은 이토록 견고합니다. 우리는 강해지는 법은 배우지만 부드러워지는 법은 잊었습니다. 성취하는 기술은 익혔으나 정작 느끼는 법은 상실한 것입니다. 통제에는 능숙하지만 내려놓는 법은 모른 채 효율적이지만 영혼이 빠진 시스템처럼 삶을 살아갑니다. 당신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저 스스로의 본질과 어긋난 채로 버티고 있을 뿐입니다. 중요한 점은 더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애쓰는 행위 자체가 과거의 낡은 구조를 강화하기 때문이죠. 변형은 아직 살아보지 못한 내면의 조각을 인식할 때 시작됩니다. 더 나은 존재가 아닌 더 진실한 존재가 되기 위해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질문이 바뀝니다. 무엇을 더 해야 할지가 아니라 나는 지금 어떤 내면의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는가에 집중하게 되죠. 내면의 상태를 살피지 못하면 우리는 형태만 바뀐 똑같은 고통의 양상을 무한히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사회적 지위나 외부의 역할이 아닌 더 깊은 심연을 들여다보아야 할 시간입니다. 모든 선택과 만남, 그리고 관계의 기저에 흐르는 당신만의 에너지를 마주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결핍으로 인해 무언가를 갈구하며 쫓는 에너지의 본질입니다. 여성이 자신을 잃어갈 때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은 행동이 아니라 내면의 주파수입니다. 겉으로는 평범하게 선택하고 관계를 맺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수면 아래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미세한 결핍의 흐름이 요동칩니다. 스스로가 충분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으며 선택받을 가치가 없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영혼을 잠식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형성된 에너지는 요란하지는 않지만 사랑과 관계를 대하는 태도, 나아가 삶의 전체 궤적을 뒤바꿀 만큼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무언가를 쫓는 행위는 행동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무의식적 믿음, 즉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원하는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서 기인합니다. 사랑은 조건부라는 교훈, 타인의 기대에 부응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는 어린 시절의 경험이 층층이 쌓여 세상을 바라보는 왜곡된 렌즈를 형성하게 된 것이죠. 이제 관계는 존재 자체의 만남이 아니라 증명하고 유지해야 하는 고단한 숙제가 되어버립니다. 하를 융은 인간이 의식하는 것보다 인식하지 못하는 것들에 의해 지배받는다는 점을 간파했습니다. 그는 무의식을 의식으로 끌어올리지 않으면 그것이 당신의 삶을 결정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무의식의 믿음은 선명한 생각보다는 감각으로 존재합니다. 당신은 평온한 관계와 진실한 사랑을 원한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밑바닥에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다면 그 숨겨진 층위가 당신의 행동과 반응을 조종합니다. 어떤 여성은 새로운 관계가 시작될 때마다 극심한 불안에 시달린다고 고백했습니다. 상대가 그녀는 마음을 놓지 못했습니다. 연락이 조금만 늦어져도 머릿속에서는 부정적인 시나리오가 쏟아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평온한 척해도 속은 타들어가며 자꾸만 연락에 집착하게 되죠. 하지만 그 간절함이 상대에게는 보이지 않는 압박으로 다가간다는 사실을 그녀는 몰랐습니다. 결국 상대는 멀어지고 그녀의 불안은 비극적인 확신으로 굳어지며 악순환은 반복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칼융이 말한 투사라는 심리적 기제가 작동한 명백한 결과니까요. 내면의 상처를 외면할 때 우리는 외부 세계라는 거울을 통해 그 아픔과 마주하게 됩니다. 세상이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렌즈가 그렇게 보고 있을 뿐이죠. 당신이 만나는 건 타인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변주되어 나타난 당신의 해소되지 않은 믿음들입니다. 사랑을 갈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도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확인을 받고 싶어 하는 거죠. 하지만 텅 빈 마음으로 채우려 할수록 정작 영혼이 갈망하는 결핍으로부터는 더 멀어질 뿐입니다. 에너지의 관점에서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현재 나의 존재 그 자체를 끌어당깁니다. 내면이 결핍으로 가득 차 있다면 관계 역시 그 공허함을 비추게 되어 있죠.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아직 그 사랑을 온전히 담아낼 내적 준비가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쫓는 행위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내면이 몹시 흔들리고 있다는 위험 신호와 같습니다. 많은 이들이 행동을 멈추거나 연락을 참으면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착각하곤 하죠. 하지만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아무리 태연한 척해도 심연에 깔린 불안과 결핍의 에너지는 여전히 요동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에너지는 당신의 생각과 해석,
그리고 관계의 아주 사소한 틈새마저도 파고들어 오염시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존재로서 행하느냐입니다. 변화는 자신의 내면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당장 고치려 애쓰지 마세요. 그저 그 상태를 투명하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불안의 근원이 상대가 아닌 내 깊은 곳에 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무의식적인 반응으로부터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감정에 휩쓸려 즉각 반응하지 않게 되는 찰나의 멈춤이 생겨나는 것이죠. 바로 그 고요한 틈새에서 모든 진정한 변화가 싹틉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 이해하지 못한 자기 자신에게 삶의 운전대를 맡기지 않는 것. 그것이면 족합니다. 그러면 미묘한 변화가 감지됩니다. 관계를 소유하려 들지 않고 잃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치는 일도 잦아들게 되죠. 선택받기 위해 꾸며낸 모습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고유한 본연의 빛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사랑받을까라는 질문 대신 더 깊은 본질을 묻게 됩니다. 결핍이 사라진 자리에서 우리는 세상과 어떻게 관계를 맺게 될까요? 그때부터 차원이 다른 삶이 펼쳐집니다.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경험 말이죠. 끌어당김은 노력이 아니라 당신이 머물고 있는 내면의 풍경에서 비롯되는 결실입니다. 네 번째, 자연스러운 매력의 발현입니다. 선택받으려는 강박에서 벗어난 여성은 행동이 아닌 존재감부터 달라집니다. 무언가를 억지로 유지해야 한다는 조급함이나 불안 섞인 압박감이 사라집니다. 상실의 공포에 떠밀려 했던 자잘한 시도들이 멈추고 그 자리에 단단하고 고요한 평온이 들어앉습니다. 감정과 생각, 행동이 제각각 흩어지지 않고 하나의 거대한 흐름으로 정렬되는 내적 통합의 상태입니다. 칼 융은 인생 최대의 특권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핵심은 그 이면에 기재해 있습니다.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지 못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에게 맞추려 합니다. 타인에게 맞추는 삶에는 중심이 없기에 늘 흔들릴 수밖에 없죠.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그 불안정함을 본능적으로 감지합니다. 결핍은 언어 없이도 그 모습을 드러내니까요. 반응의 박자, 기다림의 무게, 침묵을 견디지 못하는 초조함 속에 그 모든 것이 배어나옵니다. 이러한 무의식적 신호들은 겉보기에 멀쩡한 관계의 신뢰를 서서히 갉아먹게 됩니다. 반면 증명하려는 욕구에서 자유로워진 여성은 관계의 공기 자체를 바꿉니다. 모든 사소한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명확히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여백을 가집니다. 답장이 늦어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며 감정이 소용돌이쳐도 곧바로 내뱉지 않습니다. 그 작은 멈춤이 반복되던 무의식의 사슬을 끊어내는 결정적 차이를 만듭니다. 휘둘리는 자에서 선택하는 자로 위치가 바뀌는 순간 진정한 매력이 피어납니다. 그것은 계산된 전략이 아니라 내면의 성장이 가져다준 당연한 결과물입니다. 내면의 갈등이 사라진 자리엔 투명한 명료함이 남습니다. 자신감을 가장하지 않아도 당신은 더 이상 작은 흔들림에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가치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지 않는 평온. 그 흔들림 없는 일관성이 관계 속에서 아주 명료한 파동을 만들어냅니다. 억지로 타인에게 맞추려 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당신 곁에서 안도감을 느끼는 것은 결핍된 욕구에서 비롯된 보이지 않는 압박이 당신에게서 더 이상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등대를 떠올려 보세요. 등대는 배를 찾아 헤매거나 배의 움직임에 맞춰 빛의 색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저 제자리에 서서 고유한 리듬으로 빛날 뿐이죠. 그 확고한 안정감 덕분에 배들은 비로소 방향을 잡습니다. 만약 그 빛이 끊임없이 흔들리고 위치가 불안정했다면 등대로서의 존재 가치를 잃었을 것입니다. 여성적 매력의 본질도 이와 같습니다. 무언가를 얼마나 더 하느냐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이라는 닻에 얼마나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가에 달려있죠. 다만 이것은 단순히 겉보기의 행동을 멈추는 차원이 아닙니다. 흔히들 먼저 연락하지 않거나 관심을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를 쫓아가는 행위를 멈췄다고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내면에 여전히 기다림과 갈망, 버려짐에 대한 공포가 도사리고 있다면 그 무의식적인 에너지는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사소한 디테일에 집착하고 불확실함에 의미를 부여하며 감출 수 없는 긴장감 속에서 그 실체는 결국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안식이 아닙니다. 그저 스스로를 억압하고 있을 뿐이죠. 본연의 이끌림은 내면의 상태가 근본적으로 변할 때 찾아옵니다.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한 경험을 위해 관계를 맺을 때 말입니다. 그가 나를 선택했을까? 라는 의문 대신 이것이 나의 진실인가? 라는 질문으로 삶을 채워갈 때 비로소 변화는 시작됩니다. 누군가를 붙잡으려 애쓰지도 않지만 어울리지 않는 곳에 머물지도 않게 됩니다. 마음을 닫지 않으면서도 분별력은 깊어지고 개방적이 돼 휩쓸리지 않는 중심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칼 융이 말한 개성화 과정과 여성적 에너지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개성화란 삶을 통제하려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에 휘둘리지 않을 만큼 의식의 지평을 넓히는 과정입니다. 그 여정 속에서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다니지 않게 될 뿐이죠. 완결에 대한 열망을 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관계를 위해 자신을 저버리는 일을 멈추는 것뿐입니다. 이런 상태의 두 영혼이 만날 때 관계는 결핍을 보완하는 수단이 아닌 확장을 위한 장이 됩니다. 증명이 아닌 존재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순간입니다. 붙잡으려는 안간힘 대신 매 순간 의식적인 선택이 이어집니다. 이제 매력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한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징한 실존적 경험이 됩니다. 주목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당신의 존재감은 결코 가려지지 않습니다. 통제하지 않아도 길을 잃지 않으며 억지로 붙들지 않아도 당신과 조화를 이루는 것들은 곁에 남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아주 단순한 진리가 있습니다. 이해하는 데까지는 참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말이죠.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을 멈추기만 하면 됩니다. 5번째, 내면의 여성성을 가꾸는 실천입니다. 융의 관점에서 개성화는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 더 진실해지는 과정입니다. 즉, 여성적 에너지는 노력으로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빛을 가리고 있던 껍데기들을 하나씩 벗겨낼 때 자연스레 솟아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닌 비워내는 것이며 되고 싶은 모습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려는 시도를 멈추는 일입니다. 이 거대한 변화는 사소하지만 결정적인 자각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순간 자신이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직시하게 되는 것이죠. 사건이 다 터진 후가 아니라 반응하려는 찰나의 순간입니다. 불안에 쫓겨 메시지를 보내려 할 때, 평화를 지키려 진심이 아닌 말을 뱉으려 할 때, 속은 요동치는데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 말입니다. 이런 찰나들이 에너지가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동시에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이기도 하죠. 억지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행동은 두려움에서 기인하는가 아니면 진실인가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반복될 때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즉각적인 반응은 사라지고 내면에 틈이 생겨납니다. 처음엔 아주 짧아 눈치채기조차 힘들겠지만 그 짧은 멈춤이 당신을 낡은 패턴으로부터 해방시킵니다.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며 두려움을 인지하되 그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게 돕습니다. 평온해지기 위해 감정을 제거할 필요는 없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단지 그 감정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도록 허용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거기서부터 더 깊은 수련이 시작됩니다. 성급한 해석 대신 몸의 감각에 오롯이 머무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과거의 당신은 모든 것을 분석하려 했을 겁니다. 그의 침묵이 무엇을 뜻하는지, 내 기분은 왜 이런지 집요하게 파고들었겠죠. 하지만 해석에 매달릴수록 생생한 직접적 경험으로부터는 점점 더 멀어질 뿐입니다. 이해가 아닌 느낌의 영역으로 넘어갈 때 더 깊은 의식의 문이 열립니다. 모든 의미를 당장 알아내야 한다는 강박도 사라집니다. 그저 지금 무엇을 감각하고 느끼는지,
그리고 그것이 당신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지 자각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니마와 다시 연결되는 과정은 이론이 아닌 생생한 내면의 체험입니다. 관계를 대하는 태도 또한 근본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죠. 이전에는 타인의 시선에 맞춰 자신을 깎아내고 조정하는 데 익숙했을지도 모릅니다. 상대의 반응이나 필요를 살피며 그에 맞게 행동해왔을 겁니다. 하지만 시선을 안으로 돌리 자신에게 집중하는 순간 모든 방향이 뒤바뀝니다. 타인의 평가 대신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 묻게 되죠. 이 단순한 질문이 삶의 주도권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이제 선택받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당신이 선택하는 주체가 된 것입니다. 그 시점부터 존재감이 달라집니다. 인연을 붙잡으려 애쓰는 대신 그 만남이 주는 진정한 질적 가치에 주목하게 됩니다. 편안함과 존중은 억지로 만드는 성과가 아니라 당신이 올바른 자리에 있다는 본능적인 신호임을 깨닫게 되죠. 관계를 유지하려 자신을 계속 부정해야 한다면 그것은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본성과 어긋난 환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수용하면 더는 억지로 상황을 통제하려 들지 않게 됩니다. 때로는 무언가를 놓아주는 것이 가장 명확한 진실임을 받아들이게 되죠. 타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육체를 대하는 방식에서도 깊은 변화가 찾아옵니다. 예전에는 몸을 단순히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도구나 짐처럼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침잠할수록 몸은 수동적인 반응을 넘어 끊임없이 말을 걸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어깨의 긴장이나 심박수의 변화, 가슴의 답답함까지 이 모든 것이 무의식이 몸을 통해 보내는 내면의 메시지입니다. 이런 신호들을 외면하지 않고 귀 기울일 때 비로소 현실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생각의 늪에 완전히 매몰되지 않는 이유는 언제든 돌아갈 안식처인 나의 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정감 속에서 우리는 잊고 지냈던 순수한 생명력을 서서히 회복합니다. 어떤 보상이나 증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원해서 무언가를 하는 마음이죠. 문득 떠오른 글귀를 적어보거나 순전히 즐거움을 위해 요리를 하고 나만의 공간을 편안하게 꾸미며 가장 나다운 옷을 입는 것. 작아 보이지만 깊은 의미를 담은 행위들입니다. 외부의 기대에 응답하는 대신 내면의 울림에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여성 에너지의 토대입니다. 이런 사소한 변화들이 쌓여갈 때 당신은 깨닫게 될 겁니다. 더는 매력적으로 보이려 애쓰지 않고 무언가를 소유하려는 강박에서도 자유로워졌음을요. 주변 상황이 완벽해져서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을 찾았기 때문에 어떤 변화 앞에서도 스스로를 저버리지 않게 됩니다. 결핍이 아닌 충만함 속에서 사랑하고 연결됩니다. 그리고 가장 경이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사람을 유혹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지죠. 스스로의 본질과 하나가 되는 순간 당신의 존재 자체가 묵직한 인력을 갖게 됩니다. 특별한 기술을 써서가 아니라 자신을 소외시키던 행동들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보다 두려운 일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수용 끝에 고요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무언가 되기 위해 쫓아갈 필요도, 존재를 증명하려 매달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머무르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통제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재정렬되기 시작합니다. 내면의 혼돈이 거친 깊은 곳에서 비로소 새로운 질서가 싹트는 법입니다. 세상의 입맛에 맞춘 가공된 모습이 아닌 길들여지지 않은 진실한 나 말입니다. 더 완벽한 사람이 아닌 더 생생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외부의 잣대나 자기 검열에서 벗어나서 개성화는 승리의 쟁취가 아닙니다. 세상이 찬탄하는 화려한 빛을 내는 과정도 아니죠. 오히려 더 고요하고 예리해지며 낯설지만 평온한 뿌리를 내리는 일입니다. 더는 목소리를 높이거나 연기하지 마세요. 타인의 평가 대신 내가 나를 배신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문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당신을 오해할지도 당신의 길이 유별나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는 상관없습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을 타협할 수 없는지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때서야 우리는 신성한 여성성의 본질을 이해하게 됩니다. 역할이나 기술이 아닌 영혼이 마침내 안식처를 찾은 상태임을 말이죠. 이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 깊은 곳을 울렸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당신의 내면을 계속 돌봐주세요. 어쩌면 다음 영상이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순간에 찾아갈지도 모릅니다.